네, 오늘부터 대학가들은 2학기 개강을 했는데요. 이 대학들이 이처럼 새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 방구하는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네,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거비 문제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도 매 학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제 2학기 개강을 이제 오늘부터 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맘때 한시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뭐 또 물론 또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방을 구하려다 보면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실제로 해보니까요, 집 문제로 고충을 겪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도 서울의 한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1학년 때는 기숙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이제 떨어진 사례가 되는데요. 이제 학교 가까이 이제 자취방을 구했는데 이제 침대 하나를 놓으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숙사비의 3배를 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 굉장히 작은데요. 근데 이런 기숙사보다도 더 돈을 3배 주고 고시원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가 그만큼 이제 심각한 건데요. 근데 이 문제가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요, 이 최저 월세가 거의 4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평균 50선 정도를 부르는데요. 많게는 60에서 70, 8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기엔 굉장히 큰 가격이죠. 근데 이런 월세가 있는 것도 그나마 좀 감지덕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전세는 그나마 있지도 않고요. 또 공사 중인 건물에 전세가 나오게 되면 이게 신축도 안 됐는데 먼저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어지기도 전에요? 지어지기도 전에 벌써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늦게 구하기 시작하면 괜찮은 방 아예 남아있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얘기는 매 학기가 개강할 때마다 새 학기마다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숙사가 좀 부족해서인가요? 왜 이런 문제들이 아직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건데요. 일단 다른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초에 이루어진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대학생 가운데 이 대학 근처에 주거지가 필요한 학생은 그러니까 전체 대학생 10명 중에 4명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숫자로만 따지면 88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봤더니 12%에서 1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의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부 대학에는 이 수용률이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기숙사에 가지 못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전체 학생을 대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뭐 어불성설일 테겠죠. 어불성설이겠죠.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금보다 더 지을 그런 이제 상황은 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학들이 이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안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주민 반대였습니다. 이 주민 반대가 많았는데요. 이 주민들은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임대업자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었고요. 네. 이 기숙사 수용률이 11% 정도밖에 안 되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환경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또 반대를 했거든요. 성북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축 기숙사는 이제 보류되고 있고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처럼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이게 최근에는 민자로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거든요. 네. 기숙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연세대의 경우에는 1인 기숙사비가 월 평균 6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주입 원룸보다 더 비싼 편이거든요. 이러면 기숙사의 장점이 저렴하다는 건데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숙사가 늘어나도요. 등록금 걱정도 해야 되고 또 기숙사 걱정에 뭐 이렇게 자취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고 또 주민들까지 결부된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부가 나서서 좀 대책을 내놓은 적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도 이런 청년층의 주거 문제 인식을 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대학생들이 전셋집을 구해오면 정부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연 2% 이자만 이제 정부에 내면 되는 건데요.
듣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 같이 들리죠. 네. 이제 그래서 경쟁률도 평균 4대 1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당첨이 돼도 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일단 전세 매출을 전세에 나온 걸 찾기가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이 힘겹게 찾는다고 해도 집주인이 굳이 임대 수입이 공개되는 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류까지 제출해야 되고 번거로운 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네.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천신만고 끝에 집을 가져와도 까다롭게 근저당 비율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결국엔 결국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월세는 또 보조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제도 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이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제도를 다듬는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대학교 주변에서 집을 얻으려는 이제 지방 대학생들의 고통,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또 지역별로 또 상황에 따라 많은 이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정부 당국에서 좀 뭐가 문제인지 또 실제로 이 제도가 이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